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이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확정군단과 부위는 전략적 특수부대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과 여단,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등 한국 내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또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라디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움직임을 확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백서는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만 언급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보여준 게 지금 고래급만 이제 시험 발사를 해서 고래급에는 한 발밖에 탑재가 안 되니까 이게 과연 무기체계로서 효용성이 있겠느냐 따져봤을 때는 고래급은 이제 시험용선이고 이제 북한이 이제 세발을 운영할 수 있는 본격적인 SLBM 심포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모미업급 대한 걸로 이제 건조 중에 있고 이제 북한 관계가 사진으로 봐서도 이게 모미업급의 추진 계통의 형태를 갖고 모미업급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방백서였던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또 주적이란 표현 대신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인명,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입니다. 윤성묵 센터장입니다. 남북관계 북한을 의식한 그런 조치라고 봐야죠.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죠.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고 긴장을 낮춰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 맞아요. 이번 백서에는 또 주변국과 국방교류협력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화된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의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 발간은 이번이 1967년 이후 2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 즉 2일 화상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면서 철통 같은 양국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합참에 전했습니다. 두 합참의장은 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올해도 조건 충족을 가속해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 리더십 아래 양국 동맹이 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북한 외교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31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의 열쇠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 배기가 자체가 세계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한다. 또한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비핵화에서 물러날 수 없지만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핵무기 감축 협상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류 전 대사대리는 말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 압박 때문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장소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됐었지만 이후 쿠웨이트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또한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이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나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란의 핵 문제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핵 문제도 현명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이란 핵 문제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기자의 북한이 원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사회에 제재가 풀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재가 그렇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며 인권 문제가 뒤로 밀렸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 정권에게도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과 83살의 노모, 장모의 안녕을 우려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탈북까지 한 달간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딸에게 아빠, 엄마와 자유를 찾으러 떠나자고 했고 딸은 매우 놀랐지만 좋다는 한마디로 답했다는 겁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딸에게 한국에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의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이어 탈북한 북한 외교관으로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근무지에서 이탈한 뒤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전일춘 실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